국가보안기술연구소 조현숙 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 애트리에서 정보보호 연구 분야 최초 여성 부서장이었고, 또 최초로 국보연 여성연구소장까지 된 거 축하드리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원들도 기대가 클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국보연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해서 개혁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 국감 첫날에 국보연의 감청기술 국정원의 핸드폰 감청기술 관련 지원 의혹에 대해서 질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추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청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방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도 감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국정원의 사망한 임모과장 팀과 국보연이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다 지우고 주고 있거든요.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소장으로 부임한 지가 지난 8월 31일에 했습니다. 그 네. 이후에 그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암호 취급 인가를 지난주에 받았어요? 네, 부임한 지가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기밀 사항들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런 네, 얘기신가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그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왜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하세요? 네? 과학기술부 장관한테도 보고한 것도 없죠? 없습니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왜 암호 취급 인가를 늦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볼 테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이 이태리의 해킹 회사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것까지는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아요. 당시 미래부에도 보고를 안 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안 했고 장비까지 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담당하고 국보연이랑 긴밀히 연락을 취하던 당시 임모 과장이 돌연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이게 묻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묻어둘 수가 없는 것이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국정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국보연에서도 앞뒤 경위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질문 좀 또 해볼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 이러한 감청 프로그램이 도입 논의가 시작돼가지고 2012년도에 소위 원격 감청 프로그램인 RCS가 구매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후에 무선 네트워크 감시망에 관련된 것도 추가로 구매를 하다가 2014년부터 국정원이 스마트폰의 실시간 감청에 집중을 해서 RAVS라고 아시죠? 네. 이거를 결국은 들여오게 되죠? 여기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주고받은 여러 가지 메일 등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국정원이 특히 삼성 스마트폰의 모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납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임모 과장이 국보연 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11월부터 여러 가지 메일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있고요. 12월에 국보연이랑 관련 회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2015년에 넘어와서 또 교신을 하고 회의를 해요. 두 차례 회의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때 국보연이 국정원으로부터 과제를 받죠. 2015년 5월에 과제를 받아요. 그 과제가 바로
스마트폰 보안기술 연구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제가 정확한 사항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 업무 협의차 내놓으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해가 살만하게 그런 과제를 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 자재 네. 취급 인가가 있으니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당시에 이런 스마트폰의 실시간 감청을 위해서 국정원은 관련 지원 기술이 필요했고 그것을 또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들은 패치로 계속 보안 강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술 지원 용역을 바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와서 네, 지금 말씀은 이 제목은 이렇게 붙었어요. 스마트폰 보안기술연구라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요. 그 침해 요인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악성 앱을 설치해가지고 카톡 내용, 전화번호,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추출하는 기술에 대응하는 보안기술이다 그랬어요. 네. 네? 우선 이걸 이렇게 감청하는 기술이 그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로만, 맥락으로만 봐도. 그러나 결국은 뭐냐? 이 기술은 스마트폰 보안 기술이 아니라 스마트폰 해킹 기술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역할을 국보원이 우리 기술자들은 연구자들은 모르고 했겠지만 당시에 김광호 소장을 비롯한 일부 핵심 계층과 핵심층과 국정원은 알고 수행을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암호 취급 인가증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견이 있고 논쟁할 소지가 있으면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런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기밀이란 이유로 숨겨지고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 부분은 다른 거하고 달리 민간인의 사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잘 뭐 애들이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소장님 임명될 때 여러 사람들이 지원한 작성 지원서를 보면요. 대부분 지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보원이 과도한 비밀주의, 폐쇄적 조직 문화, 그리고 업무 대부분이 국정원에 치중돼 예, 그런 오해를 많이 사고는 있는데 저희가 과제를 시작할 때는 정보기관, 공공기관에서 소요를 받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국정원으로부터는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소요 제기에 따라서 합니다. 네. 아, 과제를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소요 제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문길주 과학기술연구이사장님. 예. 예, 우리 국보연 경우에는 실적 평가 또는 경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다 실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평가를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있습니다. 하십니까? 연구 위원회가 결과에 대한 실적 평가는 보안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기밀로 분류된 게 많고 그 평가가 됩니까? 보안연구원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예. 네, 다른 네. 보안연구원을 뺀 다른 그러면 연구원들은 평가. 경영 평가도 사실은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 등등이 다 뭐 인건비, 기관 운영비, 뭐 기타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할 텐데 그 경영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영 거죠. 평가는 연구회에서 하고 있고요. 연구회에서 그걸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비용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등이 되게 어렵겠죠. 이사님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뭐 이전에도 보면 종합평가 하는데 보면 2016년 국변평가도
이렇게 했어요. 외부 공개가 어려운 보안 관련 업무가 많은 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윤리 경영 위반 사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애트리 원장님, 네. 이게 뭐 자체적으로 그 국보위원에 대한 뭐 자체 감사도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자체 감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는 상임 감사기관이고요. 국보위원회 감사를 저희 감사께서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국보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애트리가 네, 지속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고 있냐 말이에요. 애트리 감사가 하고 있습니다. 애트리 저는 국보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애트리 감사가 겸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정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까 오전에 또 김경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고 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국회에도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도 제대로 감사받고 있지 않고 평가받고 있지 않고 원래 만들어질 때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애트리의 그런 통신보안 파트가 합쳐져 가지고 국가 보안을 위해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면서 다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많은 것들도 또 같이 거기에 묻혀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진규 차관님 오전에 질의에서 마지막 제가 그 정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대로 두는 게 좋으냐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국정원 산하에 뭡니까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와 역할 분담을 좀 하셔서 그쪽 관련 업무는 그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국가 보안을 위해서 국보위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